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뭐 강연하면서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얼마 전에는 저희 부산 가서 질문을 받았는데 요즘은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GMO에 대해서 얼마나 굉장히 예리하게 질문하는지요. 제가 깜짝 놀랍니다. 그 정도로 GMO 관련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고 반면에 아직까지 GMO 관련 정보들이 좀 약간 왜곡된 것도 많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제대로 된 정보를 잘 안내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뭐 저는 제가 GMO를 한 20년 정도 했고 2006년에는 지금 문제가 되는 글라이포세이트 제초제 저항성 감자 품종을 개발해서 특허를 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글라이포세이트는 커피에 카페인보다도 독성이 약하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연구를 했었고요. 지금 생각하면 좀 창피하지만 그 당시는 제가 가진 정보는 그게 전부였기 때문에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겠지만 2015년에 이 글라이포세이트가 발암 물질로 2A 발암 물질로 판명되면서 이제 많은 논란들이 일어나고 저도 이제 논문들을 보면서 이 글라이포세이트가 미치는 영향이 여기 많은 땅, 오염, 물, 그 다음에 공기, 농작물, 사람에 이르기까지 가축까지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제 논문을 보면서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유전학 학회나 한국 생물공학회 GMO를 많이 연구하는 학회에서 저한테 이제 경고장이 왔습니다. 제가 GMO 학회에서 열심히 연구하던 사람이 반대 강연하니까 저보고 이제 징계 조치를 한다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지능점 관련된 연구비가 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능점 관련 연구비는 저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양심에 마음에 느끼는 어떤 자명한 사실을 그냥 돕고 간다는 것은 제가 그래서 나쁜 과학자, 나쁜 과학이라 하는 게 바로 그 얘기고요. GMO가 제가 생명공학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생명공학 기술 중에서 이 GMO 기술이 지금까지 개발된 이 글라이포세이트라든가 이 제초제 저항성, BT 살충성 저항성 유전자를 이용해서 개발한 그 작물이 지금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쁘다는 거지 제가 생명공학 기술이 나쁘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의생명과학대에 있는데 학장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윤 교수, 당신은 의생명공학과에서 이 의생명 이런 연구를 하면서 GMO를 반대하면 어떡하냐. 그렇죠, 그랬죠. 학장님 뭔지 제가 그냥 들으세요. 그렇죠? 아니면 MBC TV 특강에 제가 그냥 들으시라고. 왜냐하면 많은 학자들이요 자기가 보는 것만 보거든요. 내가 연구하는 사람은 연구하는 쪽만 보지 실제로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20년 동안 그래서 무명에 가려갖고 제가 못 봤던 거고요. 실제로 이 글라이포세이트 아시겠지만은 지난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양이 증가했습니까? 아시겠지만 찾고 있는 물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연구 중에서는 그 캐나다죠. 퀘벡주에 있는 임신부하고 임신부 아닌 사람을 가지고 주로 이 글라이포세이트, 글루포시네이트 그러니까 농약 제초제 성분 두 가지 거기에서 나온 물질들을 가지고 실제로 사람한테 그것이 있는지 검사했어요. 실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친GMO 쪽에서는 그게 뭐 사람한테 무슨 영향이 있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최근 들어와서는 스리랑카 이런 나라에서 나온 사례가 되게 많죠. 거기에 있는 비소가 많은 그 나라에서는 이 글라이포세이트가 비소하고 킬레이팅 하면서 엄청난 신장 질병을 일으켜서 수십만 명이 죽은 그런 사태들이 있었지만은 그렇지만 이 선진국 캐나다에서 실제로 이런 논문들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왜냐 그러면은 더 이상 우리가 숨길 수 없는 그런 사실들이 많다는 거죠. 아시겠지만은 이런 그 사람에 미친 영향도 많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농작물 GMO를 재배했을 경우에 토양에 미치는 영향 예를 들어서 글리포세이트가 예전에는 모든 것이 다 생분해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분해라는 건 뭐냐면은 보통 농약 성분들은 땅속에 가게 되면 미생물들이 다 분해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농약 성분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는 또 그걸 분해할 능력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이토크롬, P450 엔자임, 효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일반 농약도 먹지 않습니까? 먹지만은 그게 간에서 대부분 그 효소가 다 해독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글라이포세이트가 그 효소를 바인딩해갖고 역할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우리 몸에 다른 해독도 하지 못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글라이포세이트 중에 하나라고요. 그리고 또 많이 알려진 사실은 이 글리포세이트가 실제로 우리가 매일매일 드시는 이 GMO 속에 글리포세이트가 함유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병원 가서 항생제를 먹는 것은 뭡니까? 몸이 아플 때 가끔 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설사가 난다든가 아니면 어떤 상한 음식을 먹어서 우리가 항생제가 필요할 때 가서 먹는 게 항생제인데, 이 글리포세이트는 항생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항생제 먹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 진짜 아파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항생제 먹을 때는 항생이 내성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슈퍼박테리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생이 더 이상 듣지 않는 그 정도로 우리 몸에 엄청난 역할을 하고, 그런 연구 결과는 이미 가축 뿐만 아니라 이미 사람의 어떤 장에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는 질병센터에서는 뭐 자폐증 환자가 주로 비타민 D3가 부족한데, 그게 바로 비타민 D3의 활성을 조회하는 게 바로 이 글리포세이트다, 이렇게 논문이 나오면서 실제로 자폐증 환자하고 비타민 D3하고 이 글라이포세이트 GM하고 연관관계를 밝히는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떴는데요. 혹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전화번호 따두시면 제가 나중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제가 넘기시나요? 네, 넘기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GMO 정의는 이렇습니다. 다음. 요건 아까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 그러면은 제초제 살포와 주변 생물 다양성 파괴라는 건데 한번 보시면요. 1평방미터 넘겨주세요. 1평방미터에 있는 그 소위 공원에 거기에 있는 생물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GMO 옥수수를 심으면은 옥수수하고 몇몇 종만 남고 다 이렇게 몰살됩니다. 이 정도로 다양성이 파괴되는 거예요. 다음. 그 다음에 GM 작물이 오염되는 것은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제초 저항성 유제가 야생화돼 가고 있고, 넘겨주세요. 그리고 멕시코 같은 경우는 원래 야생 옥수수의 원산지가 멕시코인데 거기에 GM 옥수수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다음. 자, 그래서 이 GM 오염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태계를 교란한다. 다음. 그래서 유전자 이게 흐름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뭐냐 그러면요, 이게 아웃브리딩을 해서 유사한 종끼리 교잡이 일어나면서 유전자가 계속 이동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다음. 그래서 가장 문제인 게 이제 크로스 브리딩의 다음 보시면요,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GMO 유체가 만약에 생겼습니다. 그 유체는요, 보신 것처럼 배추, 캐비지, 브로콜리, 컬리플라워 여기하고 전부 다 같은 종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다 교잡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다음. 그래서 슈퍼 잡초라는 것도 아시고, 다음. 그래서 제초제하고 슈퍼 잡초가 일어나는 그 비율이 거의 같게 일어나고 있고요. 다음. 그래서 더 강력한 제초제를 개발하고, 계속 넘겨주세요. 그래서 계속 넘겨주세요. 그래서 홍합의 제초가 들지 않는 잡초고, 다음. 문제는 계속 넘겨주세요. 요즘 말하는 투포디하고 디캄바 이미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갔더니 엄청난 면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런 제초제, 강력한 제초제들이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아까 토양의 미생물하고 유전자가 계속 이동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음. 그래서 제가 논문인데 이거는 뭐냐면 유전자가 이동한다면 유전자는요 수평으로 이동합니다. 미생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그 음식에 통해서 나오는 유전자 조각이 우리 장속에 들어가면 장속에 있는 미생물하고 걔가 합치가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죠.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은 위장을 통과하면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많은 학술 연구에 의하면은 몸이 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장 속에 우리가 먹은 유전자나 단백질이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 단백질이 바로 기존에 있는 우리 세균이 엄청난 우리 박테리아하고 같이 리컨비네이션 되면서 새로운 박테리아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에 관한 논문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결국은 이거 맘모스인데 맘모스 유전자를 갖고 실제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맘모스 유전자를 가지고 해봤더니만 실제로 미생물이 그 맘모스 유전자를 받아들여갖고 자기 거로 하는 걸 봤습니다. 다음. 그리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먹었을 때 유전자가 깨진다는 얘기죠.
배동된 단백질과 유전자가 깨지기 때문에 우리 몸에 가서 아무 이상이 없다 하지만은 실제로 앞에 논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데미지 받고 깨진 유전자들이 몸속에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유전자가 이동한다는 논문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GMO가 재배하면서 종자가 계속 올라간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싸지고 다음. 그래서 종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거죠. 다음. 자, 그래서 GMO 특허를 가지고 있는 국가, 예를 들어 GMO 종자를 개발하는데 한 2,3천억이 됩니다. 그 수천억 들어가는 GMO 품종을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종자 특허하고 GMO 특허하고 같이 상관되고 결국은 대통령 주세요. 종자를 가지고 있고 GMO 특허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나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전 세계 식량을 재배할 수밖에 없다. 그런 사실입니다. 다음. 자, 심지어는 다람쥐도 GMO 알고 안 먹습니다. 다음. 네, 다음.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장내 이렇게 많은 세균들인데, 우리 장에는 좋은 세균과 나쁜 세균이 있으면 다음. 실제로 세상에서 가장 나쁜 GMO는 바로 라운드업 레이드다. 다음. 실제로 보신 것처럼, 글라이포세이트가 최근에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그러한 환경 파괴의 범위 바로 이 글리포세이트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요즘 유전자를 그냥 스태킹 하는 거예요.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세 개 같이 묶습니다. 예를 들어 제초의 저항성 유전자에다가 살충생 저항성 유전자. 근데 유전자가 여러 개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이 전부 다 식물창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변형된 단백질을 만들고 그 유전자들이 합성 유전자들이 결국은 강으로 바다로 흘러가는 그런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운드업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요. 다음. 보신 것처럼 이렇게 들어보고 있습니다. 농약을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고요. 다음. 그래서 이렇게 문제점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자, 이거는 제가 2006년에 특허낸 작물입니다. 실제로 글라이포세이트가 제보면 이렇게 제출치게 되면은 죽고 사는 이렇게 아주 확실한 그런 연구 결과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농민 입장에서는 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그래서 결국 문제는 뭐냐면은 이 GMO가 계속 세대에 따라서 오염을 된다는 거죠. 보신 것처럼 우리가 농약을 치게 되면은 그게 내려가서 바다로 강으로 가고 그게 다시 수증기를 증발해 가고 다시 비가 내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세대적으로 계속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은 이 GMO 중에서 밀은 GMO가 아니지만 GMO만큼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 밀을 재배할 때 우리가 글리포세이트를 엄청나게 친다는 거죠. 문제는 밀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작물들을 글리포세이트를 친다는 것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모든 생태에 오염된다는 거죠. 다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국의 강입니다. 중국 강에 우리가 실험실에 있어야 될 합성된 유전자가 강에서 5개 강에서 발견됐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은 우리가 실험실에 있어야 될 유전자들 이미 합성 유전자가 이미 생태계에 번져서 많은 생태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연구 논문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제출을 비행기를 치게 되면은 강이라든가 사람 이렇게 합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는 아주 생태계뿐만 아니라 토양과 그 다음에 미생물, 그 다음에 가축, 그 다음에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다음. 이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캐나다의 퀘벡에 있는 마을 사람들을 통해서 임신부와 임신부 아닌 사람들 가지고 이 제초제하고 BT 살충성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결과 실제로 남아있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치게 되면 제초제 글리포세이트는 다른 농약은요 우리가 비가 오고 나면 치게 나갑니다. 근데 글리포세이트는 침투성입니다. 그래서 특히 태아 같은 경우는 엄마 탯줄 따라서 태아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제초제가 되겠습니다. 식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실제로 보면 돼지 같은 경우에 요거는 이제 새끼인데요. 엄마가 글리포세이트 사료를 먹은 그런 돼지 새끼가 이렇게 귀형 돼지가 나옵니다. 실제로 이 귀형 돼지 새끼에서 뭐가 발견됐어요? 글리포세이트가 발견됐습니다. 다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잠이 잘 오려면 멜라토닌이 많아야 되고 세로토닌이 많아 행복한데 결국 우리가 장이 불편하게 되면 그 물질이 안 나오거든요. 그 장을 해롭게 하는 게 바로 이 글리포세이트고 아까 말씀드린 이 사이토크롬 P450 효소가 바로 우리 간에서 모든 독약을 해독해야 되는 기능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발표자들이 또 그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한테 먹였을 경우에 어떠냐
그런 연구들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약간 GMO 쪽에서 한 연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람의 건강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발견될 수 있다는 그 연구 결과입니다. 결국 뭐냐 그러면은 모든 사람에 적용할 수 없겠지만은 우리가 먹었을 때 변형된 유전자나 단백질이 우리 몸속에 남아있다. 그래서 GMO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이렇게 몇 가지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통 기름에는 우리가 뭐 글리포세이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변형된 단백질 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은 이 연구 결과는 이 콩기름에서 실제로 이 변형된 유전자가 발견된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은 CTEP하고 그 다음에 그 미니킵 방법인데 DNA를 어떻게 추출하냐에 따라갖고 검사하는 방법이 뭐냐에 따라갖고 검사한 방법을 크루드하게 하고 대충 하면 없는 거고 상세하게 나오는 거고 이거는 리얼타임 PCR 한 연구 결과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다음. GMO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식품으로서 장기적 안전성 검토가 결여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생태계 내 여러 가지 결혼한다는 여러 가지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쁜 과학, 못된 과학자들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런 GMO, 지금 개발된 GMO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것을 괜찮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하는 말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왼쪽에 로키하고 아인슈타인하고 교접하게 되면 다음 이런 잡종 강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 결국 우리가 전통 교잡종 기술로 이렇게 다음 계속 넘겨주세요. 이렇게 다양한 칼라플라하고 수박, 씨 없는 수박, 이런 큰 호박, 그리고 이렇게 감자 오른쪽에 이렇게 칼라 감자, 제가 개발한 감자들인데 이렇게 감자나 옥수수를 개발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GMO를 꼭 쓰지 않고도 시간이 조금 걸릴 뿐입니다. 조금 더. 그렇죠. 충분히 우리가 GMO 할 수 있는 기술들을 우리가 전통 교잡 방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 결론은 GMO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